여명의 절벽이라. 이곳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만감이 교차한단 말이지. 그땐 이곳에서 산아래를 내려다보면 금실 팻말이 한눈에 보였었는데, 천년이 지나니 내 시력도 예전만 못하네. 사이퍼라, 너... 재봉냐, 뭐 하나 물어보자. 오크마에는 귀한 보물 같은 거 없었어? 아니, 우리 가게에도 없는 그런 물건 말이야. 물론 있지. 여명의 절벽에 세상의 보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 여명 기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지? 케팔 육체의 일부인 그 물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 금실을 짜는 자마저도 그에 미치지 못할 정도니까. 세상의 보석이라? 알겠어. 그럼 계속 가게 일 봐. 난 먼저. 네가 무슨 생각 중인지 맞춰볼까, 사이퍼라? 어떻게 해야 여명의 절벽으로 가서 보석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지? 아마 다음 단계도 생각해두었을 거야. 좋은 값에 팔아 그 재물을 거룩한 도시의 가난한 자들과 난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이겠지. 재봉녀, 정말 금실로 내 생각을 엿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넌 거짓말을 숨기는 데는 능하지만 네 동정심은 얼굴에 다 드러나.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이퍼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겨우 이 정도뿐이란 말이야. 재봉녀, 네가 항상 그랬었지. 난 좋은 인간, 더 나아가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너처럼 금빛 찬란한 천을 짜낼 수도 없고, 히실란스 언니처럼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트리비 언니처럼 박식하지도 않아.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곤 길바닥에서 배운 사람들이 등하시하는 그런 일들 뿐이라고. 그렇다고 해도 난 네 선택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어. 도둑에게도 꿈꿀 권리는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래, 사이퍼라. 이해해.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 운명은 불공평한 거니까. 네가 가야 할 길은 아마 더 험난할 거야. 이번 여정에는 넌 항상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란 걸. 아글라이아,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으면 좋겠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순진하고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짓말은 영원히 거짓말일 뿐이야, 사이퍼라. 하지만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진솔하고 고귀할 수도 있지. 계속 거기 서 있을 셈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몰래 움직이는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구세주 소년? 사이퍼 씨 귀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자식, 하여간 말 하나는 잘한다니까. 전에 목욕탕에서 했던 연설도 나쁘지 않았어. 인정해. 나도 조금 감동했거든. 칭찬 감사합니다. 직감이란 건 참 신기하죠. 그때 그 순간 사이퍼 씨도 그곳에 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그럼 왜 날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지? 사이퍼스도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지랖을. 인사치레는 그쯤 하고 말이나 해봐.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대선배인 날 찾아온 거지? 몇 번 안 뵀는데도 매번 단도직입적이시군요. 솔직하셔서 마음에 듭니다, 선배님. 그럼 바로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아글라이아님 덕에 황금의 후예는 모든 시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을 쫓는 여정에 반대하는 원로원 파벌들이 그분을 죽였다고 생각하죠.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로 어둠 속에 숨은 추악한 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위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청소부의 수장인 원로 카이니스의 행방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아, 알겠다. 궁지에 몰린 쥐가 미친 짓을 벌일까봐 걱정되는구나? 네, 케팔의 불씨는 의회 극장 상공에 봉안되어 있죠. 전 그 불씨가 황금의 후예를 방해하는 반대 세력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면 저희는 아퀼라를 토벌하기 위해 떠날 겁니다. 황금의 후예들이 거룩한 도시를 떠난 이 시간이 그들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시기죠. 그 청승맞은 대깨들이 너희가 떠난 틈을 타 불씨를 훔쳐갈까봐 걱정되는 거네. 그래서 네가 없는 동안 나한테 잘 데리고 놀아주라고 부탁하려는 거지? 역시 예리하시네요. 사이퍼스의 힘에 대해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위장에 능하며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게다가 기피를 헤아릴 수 없는 속임수의 권능도 갖고 계시고요. 저희까지 속이셔도 상관없으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세요. 제 부탁은 오직 하나. 케팔의 불씨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이 구세주 소년, 너 솔직히 내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 맞지? 내가 그 골칫거리를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이 세상에 계략의 반신인 사이퍼시보다 더 강력한 히든 카드는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는 그 자신감, 그거 하나는 아글라이한테 제대로 배웠네. 그럼 네가 모르고 있는 얘기를 해볼까? 불을 훔치는 자.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 녀석은 오크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군. 그게 무슨 뜻이죠? 놀랐지? 난 그 자식의 행적을 계속 쫓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그 녀석이 미친 개처럼 이성은 잃었어도 절대 바보는 아니란 점이야. 넌 왜 그 자식이 오크마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안학사 선생님께서도 이에 대해 분석하셨죠. 그때 내린 결론은 케팔의 불씨가 원로원의 은밀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였는데. 은밀한 방법은 무슨?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깟 장치는 파괴될걸? 잘 들어. 그 자식이 섣불리 오크마를 공격하지 않은 건 제복녀가 만든 방어망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이야. 아글라이아도 없는데 너흰 또 이렇게 허술한 때에 조석의 눈으로 출정하겠다니. 이거 참 진퇴양난이군요.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셨으니 분명 대응 방법도 생각해 놓으셨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넌 정말 지나치게 침착하네.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이번 건은 1+1 특별 서비스라고 생각하라고. 개팔의 불씨를 지키면서 그 미친 개도 제대로 놀아줄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을 훔치는 자의 실력은 가늠할 수 없으니 부디 조심하세요. 명심의 구세주 소년, 이 세상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에 웃는 건 늘 사이퍼라님이지 라는 거야. 내 임무는 알아서 잘할 테니까 반신인 난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먼저 죽지나 마.
돌아왔네. 나무 정원이 검은 물결에 파괴된 후로 난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 슬픈 기억을 멀리하고 싶었어. 그런데 바람이 계속 날 여기로 인도했지. 이게 바로 놀빛 정원의 사명인 건가? 맞아, 이카. 나도 여기서 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날들이 그리워. 하지만 이번에 여길 온 건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서잖아. 파이너님께서 아킬라를 언제 토벌할지 정하셨으니 난 하늘 일족의 후예로서 네 말이 맞아. 잠깐 생각을 정리할 시간 정도는 있을 거야. 선조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무 정원에서 있었던 기억들을 추억해보고 싶어요. 아직도 기억나. 바로 여기서 안학사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해주셨지.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환해. 이사, 너희가 나무 정원에서 듣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다. 앞으로 너흰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을 테지. 이곳에서 배운 지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각자 깨달음의 능력에 달렸다. 어쨌든 경고 하나 하지. 행여나 앞으로 실수를 저지른다면 절대 너희가 7편인 중 하나인 아낙사고라스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안학사 선생님, 스케줄표에는 다른 수업도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날 아낙사고라스 교수라고 불러라. 그리고 정정하지.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은 내가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이었어. 오늘부터 난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고대 연금술을 연구할 거라. 모든 교육 활동을 보류할 생각이다. 아, 교수님 말씀은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은 수업으로 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군요. 잔머리나 굴리고 입만 산 엘리사이에데스의 파이너 1점 감점이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 다음. 잠깐만요, 교수님. 나무 정원의 강의 규범에 따르면 교수는 마지막 수업의 끝에 학생들과 졸업 후의 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빼먹으시면 안 되죠, 교수님? 저교 히아킨 씨는 역시 안학사 선생님의 숙적이라니까. 좋다. 히아킨티아 학생이 원한다면 절차대로 하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군. 엘리사이에데스의 파이노, 네 꿈은 뭔가? 저요? 꿈이라고 할 것까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유일한 건 제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키는 거죠. 알겠어. 영웅이 되고 싶은 거로군. 얘기할 가치가 없는 대답이야. 다음.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카스토리스? 아까부터 몰래 웃는데 이번엔 네 꿈이 뭔지 얘기해보겠나? 전... 제 대답이 조금 실없어서 무의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낙사고라스 교수님. 전 이 세계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모두가 달콤한 평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순진하게. 너무 순진해서 네 아름다운 동화에 눈물을 흘리고 싶을 지경이군. 보거라. 이게 바로 내가 그 진부한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항상 실없는 대답만 듣기 때문이지. 히아킨티아, 네가 한 제안이니 마무리도 네가 짓는 것이 좋겠군. 네 꿈이 뭔지 얘기해보겠나?
얼마나 특별한 대답일지 궁금하네. 마지막은 역시 제 차례인가요? 미리 준비해둬서 다행이네요. 제 꿈은 영웅서사시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채우는 거랍니다. 빈 페이지? 흥미로운 견해네.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군. 나무정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전 엠포리어스의 영웅서사시를 읽으며 천편일률적인 부분을 발견했죠. 대부분 서사시의 결말은 모두 영웅의 업적으로 끝을 맺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시대에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영웅들보다 역사의 변두리에 놓인 일반인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건가? 제 출신 때문일지도 몰라요. 제 선조이신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께선 장창으로 하늘과 싸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을 쫓는 시대를 여셨죠. 하늘의 후예 모두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어요. 셀리오스의 위대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분의 위대한 모습에 그 시대는 가려졌죠. 태양과 번개의 기사의 가족, 친구, 동료, 대전에서 살아남은 자, 그리고 희생된 자, 모닥불 앞에서 전설 속 그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려 해도 모두 잊히고 남은 건 셀리오스님의 이름뿐이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그분의 빛은 아퀴라처럼 반짝이더니 지상의 만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제가 영웅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걸 다행이라 생각한답니다. 선조들에게는 슬픈 과거만이 있지만 제게는 지켜야 할 미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영웅들의 뒤에 서서 금빛 물결이 새로운 세계로 도래할 때 자칫 휩쓸려 갈 수 있는 일반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힘쓰는 일이에요.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지상의 인간들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제 소원이에요. 그래야만 창세의 시가 기록되는 동시에 마지막 빈 페이지에 모두의 각주를 추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모습을 떠올리니 참 부끄럽네. 하지만 내 생각은 변한 적 없어. 이제 진짜로 영웅들의 뒤에 서서 꿈을 이룰 기회가 생긴 거지. 히야켄? 청룡둥이 씨, 어떻게 여기 계세요? 나무청원에서 또 만날 줄이야. 파이노 씨 말로는 네가 아큘라 토벌을 위한 준비 중이라던데. 설마 맞아요. 아큘라의 천상국가로 가려면 하늘 일족의 후예는 혈맥 의식을 통해 선조의 영혼을 소환하고 그들의 축복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만 지상의 생명들이 하늘로 향하는 무지개 다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야 할 첫 번째 선조의 영혼이 바로 나무정원에 있어요. 아큘라의 불씨를 되찾으려면 반드시 무지개 다리를 지어야 하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식에 너 혼자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걱정 마세요. 이카가 제 곁에 있으니 절 지켜줄 거예요. 그렇지? 착하네. 그나저나 청룡둥이 씨는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죠? 티탄 신화와 관련된 연구를 최대한 기록하고 있어. 은하열차로 돌아가면 엠포리오스에 대한 모든 건 아카이브의 진귀한 자료가 될 거야. 아, 그렇군요.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전쟁 후엔 다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우리가 천혜의 세계의 저주를 풀어야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왠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오, 청룡둥이 씨한테도 예언의 능력이 생긴 건가요? 그건 아니야. 원로원 의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모든 게 사실인지 의심스러워졌을 뿐이지. 나도 너처럼 이해 못했어, 이카. 신경 쓰지 마. 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 투성이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저랑 같이 움직일래요? 나도 그래라던 참이었어. 나무 정원은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더 안전할 테지. 역시 열차 경호원답게 정말 든든하시네요. 그럼 출발하자. 무지개 상자가 흔들리고 있어. 분명 이 근처에 선조의 기억이 있을 거야. 이건 네, 이게 바로 하늘 일족의 성물 무지개 상자예요. 선조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자손 후예는 다시 아큘라와 싸울 준비를 마쳤을 때 반드시 먼저 무지개 상자로 선조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축복을 받아야 한대요. 이 절차를 끝내야만 선택받은 하늘의 자손이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헛되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가? 아주 지혜롭고 신중한 방법이죠? 이곳엔 한 선조의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이제 그분을 깨울게요. 그래. 전 불을 쫓는 사명을 이어받은 하늘의 후예 놀빛 정원의 히아킨티아입니다. 우리 일족의 운명을 이행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신탁 속 영웅들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 불씨를 되찾으려 합니다. 선조시여, 제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누가 날 부른 것이냐? 저예요. 하늘 일족의 후예 히아킨티아. 단잠을 깨워 정말 송구합니다. 크리스포님이시죠? 족보에서 선조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모함을 받은 시민들의 결백을 위해 힘쓰신 정직한 재판관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낯선 시대에 아직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이가 있다니. 우리의 혈맥과 사명은 꽤 먼 세월까지 이어져 왔구나. 맞아요. 크리스포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단잠을 깨웠답니다. 불을 쫓는 여정이 곧 완벽한 결말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큘라의 불씨를 얻는 것, 그게 영웅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할 도전이 될 거예요. 완벽한 결말. 히아킨티아, 넌 아직 어리고 티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사처럼 보이지도 않는군. 이 축복이 저주가 되어 한 젊은 후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으리라 내게 확신을 줄 것인가? 오래전 하늘을 정복한 셀리오스님께서 전설과 유지를 남기셨죠. 천공의 티탄의 불씨를 회수하라는 사명을 자신의 후예인 당신과 제게 넘기셨답니다. 비록 제가 전사는 아니지만 제 피에 흐르는 천년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 곁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강인한 동료들이 있거든요. 엠포리어스는 영웅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아큘라의 불씨를 되찾는 중임은 이제 더 이상 선택받은 하늘의 자손이 혼자 떠맡아야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전 치유의 힘을 갖췄어요. 전 하늘의 균열을 봉합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어요. 전체 의지로 하늘의 후예의 사명을 해석해 제 방식으로 천년을 넘게 이어온 수호라는 임무에 마침표를 찍을래요. 네 말에서 강인함이 느껴지는군. 겉모습과는 달리 참으로 마음이 단단하구나. 히아킨티아, 내 축복을 받거라. 날개를 받아 무지개 다리를 건너 하늘로 돌아가기를 축원하노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포님,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게요. 잘했어.
히아킨. 칭찬 고마워요. 우리 선조들은 강직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라 설득이 쉽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수없이 연습했죠. 네 노력이 빛을 발했군. 다음으로 만나야 할 선조님의 영혼은 창세의 소용돌이에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의식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니 일단은 오크마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창세의 소용돌이라.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기억나? 예전에 네가 나한테 파고사 사제들의 신성한 물마법을 배우라고 했었잖아. 여가 시간에 배워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어. 이제 신성한 물만 가지고 다니면 마법을 사용해 창세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길을 개척할 수 있지. 기억하죠? 지금까지 그 공부를 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엠포리오스의 물결은 내 고향의 해류보다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어. 길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비결을 어느 정도 알아냈지. 신화에서 파고사는 감정이 불안정한 티탄이잖아요. 정령둥이 씨가 이렇게까지 제안하시는데 어디 공부 성과 좀 확인해 볼까요? 마법을 사용해 임시로 만든 신성한 물의 문은 제2대야처럼 안정적이지 않아서 아마 한 사람밖에 이동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파고사 사제들의 설계대로라면 입구가 곧 출구지. 선제의 영혼을 만나고 나서 바로 소용돌이를 통해 이곳에 돌아와. 나랑 이카는 여기서 기다릴게. 알겠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정령둥이 씨. 그 흥겨운 춤사위 아래 연애 떠들썩함이 세계의 심장 박동을 가리리. 신성한 물이여, 문을 열어라. 창세의 소용돌이라. 정말 불가사의하네. 정령둥이 씨는 역시 대단하다니까. 그래도 제2대야와 비교하면 훨씬 더 어지럽긴 해. 어? 트리비 선생님도 계시잖아? 곁에 계신 저분은... 아, 대충 누군지 알겠어. 사이, 이렇게 급하게 떠나는 거야? 오랜만에 오크마에 왔는데 좀 쉬다 가지 그래. 오랜만에 회포도 풀면 좋잖아. 됐어, 트리비 언니. 어차피 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에 익숙해서 이렇게 북적거리는 대도시에 머물면 오히려 불편해. 게다가 언니의 그 잘난 학생이 나한테 아주 어려운 임무를 내줬거든. 파이를 좀 이해해줘, 사이. 아직 어린 나이인데 라이아가 남겨둔 모든 직책을 짊어지게 됐잖아. 그리고 파이는 함부로 사람 부리길 좋아하는 애가 아니야. 너에게 부탁했다는 건 너가 적임자라는 뜻이겠지. 정말 아끼는 제자인가 보네. 아쉽지만 이제 난 어리다고 이쁨 받을 나이는 지났나 봐. 사이. 농담이야. 언니 마음 이해해. 구세주 소녀는 왠지 믿음직스럽더라고. 왕년의 아글라이아 못지않아. 난 이제 가볼게. 트리비 언니, 가기 전에 줄 선물이 있어. 이렇게 마음 써줄 줄은 몰랐는걸. 이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것도 게임의 일부야. 이 선물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날이 어두워진 뒤에 열어보라고. 선물에도 수수께끼를 숨겨놓은 거야? 아이 참. 우리한테 파트너가 생긴 것 같은데? 트리비 선생님, 그리고 날렵하게 생긴 여성분은 아마 사이퍼시겠죠? 저는 놀빛 정원의 히아킨티아라고 해요. 모두 절 히아킨이라고 부르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뭐야, 이 밝은 분위기. 안녕, 상큼한 후배님.
난 오래전 멸망한 도시국가 도로스 출신의 사이퍼라라고 해. 다른 건 역사 전기에 다 적혀 있을 테니 더 소개할 필요 없겠지? 놀빛 정원에서 왔다고? 그렇다는 건... 맞아요. 전 하늘일족의 후예로 천공의 권능을 이어받을 황금의 후예랍니다. 정말이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난 셀리오스의 후예라면 좀 더... 체격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사이. 히아가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뛰어난 전문가라고. 엠보리어스를 통틀어도 이렇게 믿음직한 의사는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퍼 씨. 제가 오래전에 셀리오스님처럼 용감히 싸울 순 없어도 하늘의 후예의 사명이라면 완수할 자신 있어요. 아이, 사명은 무슨 사명. 뭐가 이렇게 진지해? 꼬맹아, 일단 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배워두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지만 말고. 꽤 귀엽게 생겼는데 아퀴라의 발톱에 긁히면 안 되잖아? 사이, 이런 장난도 치는 거야? 아직 라이아가 오래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나 보네.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먼저 가봐야겠어. 성공하길 빌게, 히아킨 양. 힘든 일 있으면 구세주 소년을 앞세우라고. 사이퍼 씨는 참 성격이 급하시네요.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신경 쓰지 마. 어쨌든 오크마로 돌아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 얘기는 잊지 마자. 히야, 너가 여기 온 건 너의 사명 때문이겠지? 잘 됐네. 난 사이가 준 선물을 보관하러 갈 테니까 창세의 소용돌이는 너에게 맡길게. 저는 신탁 속 영웅들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 불씨를 되찾으려 합니다. 선조시여, 제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얘야, 어째서 내 앞에 나타난 거지? 설마 하늘일족의 후예니? 맞아요. 전 하늘일족의 불씨를 쫓는 사명을 이어받은 계승자 놀빛 정원의 히아킨티아입니다. 엑트라 장군님이시죠? 황금 전쟁에서 일족을 이끌고 오크마와 연맹을 맺어 크렘노스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셨다 들었어요. 장군께서 이루신 전쟁의 공 덕분에 하늘일족은 거룩한 도시에서 세력을 넓힐 수 있었죠. 히아킨티아, 일족의 족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여긴 창세의 소용돌이잖아. 맞아요. 보세요. 10개의 성진 모두 불을 밝혔어요. 황금의 후예에 불을 쫓는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답니다. 저건 파고사와 지오리오스의 불씨? 그렇다는 건 히실렌스와 산의 백성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인가? 엠포리어스의 기둥이지만 천공의 숙명이 천년 뒤에나 이뤄질 줄은 몰랐어. 천공은 만물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열된다면 세계는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아글라이아님께서 아퀴라의 불씨를 마지막으로 남겨두셨죠. 아글라이아? 천년이 지났어도 그녀는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가? 안타깝게도 얼마 전 저희 곁을 떠나셨답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황금의 후예를 이끌고 계시죠. 놀랍군. 아글라이아가 세월의 무자비한 침식을 이겨내고 이 시대까지 버텼을 줄이야. 질문 하나 할게, 히아킨티아. 내가 누군지 알아봤다면 내 친필 서신도 읽어봤겠지? 우리 일족과 관련된 역사 사료는 전부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물론 장군님의 친필 서신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트리스비우스에게 예언 하나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겠군. 그럼요. 무지개 다리의 끝에서 하늘의 자손이 조석을 메꾸리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어떤 선조님도 이 예언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트리스비우스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었지. 어쩌면 네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군. 얘야, 예언이 너에게 부드러운 운명을 전해주길 바래. 감사합니다, 엑트라님. 예언이 어떤 결말을 가리키든 전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만 결과가 어떻든 웃으며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마음에 쏙 드는 아이군. 이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내 축복을 받아, 히아킨티아. 널 처음 봤을 땐 걱정이 앞섰지만 네 신념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천공의 신성이 대체될 운명이라면 너의 낙천적인 마음과 상냥함을 이어받았으면 좋겠군. 장군님의 인정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랍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장군님께서 주신 축복은 최선을 다해 사용할게요. 엑트라 장군님은 사료에 적힌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시네. 아주 온화하신 분이셔. 이제 나무정원으로 돌아가보자. 청룡동이 씨랑 이카가 걱정하겠어. 돌아왔구나. 잘 다녀왔어? 네, 아주 순조로웠어요. 신성한 물 마법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답니다. 선조의 영혼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왜 그러세요? 아니야. 순조롭게 해결된 것 같은데 네가 언급한 그 예언이 마음에 좀 걸려서. 무지개 다리의 끝에서 하늘의 자손이 조석을 메꾸리라. 짧은 구절이지만 왠지 모르게 약간의 슬픔이 느껴져. 그건 청룡동이 씨가 너무 여린 성격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트리노님께선 매일 수많은 예언을 해석하시는데 이건 그 예언 중 하나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길 바라야지. 청룡동이 씨, 그만 울상짓고 이만 가시죠. 마지막 선조님을 만나러 가려면 먼 길을 떠나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데? 마지막 목적지는 마이데이님의 고향 크렘노스 성이에요. 여기에요. 도착했어요. 크렘노스 성. 마이데이님께선 여기서 날마다 혼자 검은 물결과 싸우고 계시죠. 괜찮으실지 걱정되네요. 전에는 우레로 불을 훔치는 자를 경계하라는 소식도 보내주셨어. 그렇다는 건 아직 검은 물결의 광기에 잠식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우리가 여기에 온 건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니 마이데이님의 전투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청룡동이 씨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해. 저곳에 잠들어 계신 영혼이 저희 할머니세요. 너의 할머니? 네, 저희 할머니의 성함은 야신타. 검투사셨어요. 할머니께서도 놀빛 정원에 계실 때 크렘노스 제전에 참가하셨죠. 수많은 상대를 물리치고 크렘노스 제전의 마지막 관문까지 가셨고 하늘의 자손들을 위해 평화의 서약을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한 독전 용사에게 패하고 말았죠. 제전의 사륙에 대해선 딱히 연구해 본 적 없어요. 책에는 그저 그것은 영광의 결투였다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광의 결투 이면에는 비장한 결말도 있는 법이죠. 제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선 부상 상태가 악화되어
타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비석은 크렘누스 사람들이 할머니의 유언을 따라 만든 마지막 기념비랍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고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던 놀빛 정원도 결국 해체되었죠. 그럼 네 할머니와 죽음의 결투를 벌인 크레노스 용사는 누구지? 크라테로스님이요. 하지만 넌 그 사람을 구해줬잖아. 네 가족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도 말이야. 중상을 입은 그분이 피를 철철 흘리며 지상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크라테로스님께서 트리엔 선생님을 위해 치명타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나선 고민이 사라졌어요. 파이노님의 말을 빌리면 그분도 더 나은 사람이 된 거겠죠. 마음이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법이지. 넌 너희 선조들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야, 히아킨. 말주변이 나날이 느네요, 청룡둥이 씨. 할머니께선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답니다. 사명의 소환을 받은 순간 하늘 일족의 후예가 여정을 떠난다는 소식을 세상에 남은 영혼에게 전해달라고 말이죠. 자신을 소환한 사람이 아끼는 손녀라는 걸 아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저는 신탁 속 영웅들과 다시 하늘로 올라가 불씨를 되찾으려 합니다. 선조시여, 제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여긴 산자들의 세계? 잠깐, 넌 설마... 할머니, 저예요. 히아킨티아. 히아킨티아, 우리 강아지. 어째서 네가 날 깨운 사람이 너라니?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단다. 언젠가 이 날이 온다면 모두가 후련하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너와 다시 만난 기쁨을 느끼는 것조차 벅차구나. 제가 8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함께 절 데리고 제 인생의 첫 하늘 축제에 가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4개의 액세서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잖아요. 존귀한 태양을 상징하는 머리띠, 힘을 상징하는 뇌오의 팔찌, 지혜를 상징하는 눈의 반지, 그리고 다정함을 상징하는 반짝이던 목걸이까지. 할머니, 그때 제가 뭘 골랐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넌 앳된 목소리로 기도문을 읊었고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목걸이에 희미한 빛을 불어넣었지. 맞아요. 그걸 보신 할머니께선 많이 놀라셨죠. 지난 몇백 년간 하늘 일족의 아이 중에 저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히아킨티아, 한때 널 나약한 아이라고 생각했단다. 넌 무예에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 일족 특유의 강단 있고 강경한 성격도 보이지 않았지. 하지만 그게 나쁠 건 없다고 끝없이 되뇌었어. 우리 강아지가 낙천적이고 친절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결코 불행은 아닐 거라 생각했단다. 그런데 아킬라의 불씨를 되찾는 중임을 네가 맡게 될 줄이야. 제 걱정은 마세요, 할머니. 전 하늘의 자손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뛰어난 힘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만드는 우리의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 세계에는 신에게 도전해야 할 영웅이 필요했고 영웅 셀리오스님께서 불을 쫓는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고 불을 쫓는 여정이 끝을 향해 달리는 지금 상처투성이인 세계는 치유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합인가요? 천년간 이어져온 영웅의 서사시가
하늘로 시작해 하늘로 끝맺는다니. 우리 강아지는 여전히 낙천적이구나. 어렸을 때랑 똑같아. 결심이 선 것 같으니 끝까지 네 신념을 지키렴, 히아킨티아. 내 축복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 구원받는 세계를 지켜보거라. 할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말해보렴, 히아킨티아. 떠나시기 전에 예전처럼 다시 한번 하늘의 영웅에 대한 전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그럼 잘 들어야 한단다.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 티탄 전쟁은 수천 년간 이어졌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단다. 100년간 이어진 황금 전쟁 때문에 세계는 혼란에 빠졌지. 그러던 어느 날 인간들의 분노가 뒤끓는 장창이 나타났고 구세의 신탁을 뒤덮은 먼지와 전쟁의 불길을 꺼뜨렸어. 날씨를 빚어낸 아킬라, 번개를 손에 쥐고 태양을 이마에 걸친 백눈의 신성한 새. 니카도르에게 99개의 눈을 찔리고 남은 하나의 눈으로 축복을 받고도 창끝을 겨누는 조석의 후예를 매섭게 노려봤어. 하늘에서 온 황금의 후예,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는 황혼 시간의 날개를 두른 채 흠단의 땅 조석의 눈으로 향했단다. 그녀의 왼쪽엔 사자머리를 한 태양의 날개 솔라비스가 포효하며 타오르는 듯한 신의 불을 토해냈고, 그녀의 오른쪽엔 말의 몸을 한 성월의 날개 루나비스가 펼쳐져 있는 별들을 밟으며 달렸지. 한 전사와 두 환수가 하늘의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신의 불씨를 빼앗겠다 맹세했어. 티탄이 포효할 때마다 번개가 치고 티탄이 움직일 때마다 돌풍이 일었단다. 티탄의 상처에서 흐른 피는 이 세상에 비가 되어 내렸고 홍수를 이뤘어. 전투의 마지막 순간 태양의 날개는 티탄의 날개를 불태웠고 성월의 깃털은 티탄의 성체를 봉인했지. 날개가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하늘의 영웅은 힘겹게 장창을 들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한 마지막 눈동자를 꿰뚫었단다. 티탄의 육체가 굉음을 내며 쓰러지자 그와 동시에 천조각처럼 하늘이 갈라지며 신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어. 인간의 두려움과 기도에 하늘의 영웅은 또다시 일어섰지.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는 처음으로 신을 죽인 황금의 후예란다. 용맹한 환수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아킬라의 몸통으로 돌진했어. 그녀는 티탄과 한 몸이 되어 다시 하늘을 떠받치고 세상에 격앙된 한마디를 남겼단다. 내 후예는 축복을 받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다시 하늘에 오를 것이며 창세의 신탁이 끝나는 그곳에서 내 손에 있는 이 불씨를 되찾으리다.